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중전 보이스 김태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안녕하지 못합니다. 일단 시장이 네. 1.55%나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0포인트가 빠진 196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에 비해 굉장히 견조합니다. 네. 2.2포인트 가까이가 좀 빠진 굉장히 약밥 수준에 있는 반면에 코스피가 오늘 완전히 폭탄 맞는 듯이 네.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 한 5천억 이상 매수를 했어요. 그죠? 네, 많이 했죠. 했는데, 오늘 이제 또 한 2천억이 좀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왔다 갔다 얘들도 지금 헷갈려 하는 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헷갈리는 것을 우리가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찌되었건 주식은 다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과 다시 여기서 급락이 나버리면 다시 못 올라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꼭 좀 참고를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온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크게 급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급락이 나온 종목군들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종목군들은 특히 실적이 안 받쳐주는 종목군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었죠. 스마트 시티 관련 대장주이기도 하다고 말씀도 드렸었고 이 교통카드 교통 제어 시스템 이것이 결국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이제 관련 테마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봉이 드디어 오늘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을 10원 모자란 가격이 들어갔네요. 10원 딱 모자라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올라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병군의 마법이 시작된 종목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간략하게 시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기준의 코스피 지수가 지난 주말 대비 1.5%나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진입 30.78포인트가 하락해서 1965.17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는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2000포인트 기술적인 지표 상으로 보더라도 조정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었다는 부분 꼭 좀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일 연속 외국인들이 5천억 원 이상 적극지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2,058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관들도 좀 동조해서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연속 매도하는데 1,104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는 역시 기관 투자자와는 전혀 상반된 포지션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738억 원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만이 유일하게 5일 만에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시장의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통신 업종만이 0.37%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LG U+가 좀 반등을 이어가다 보니까 통신업종 가운데 일단 이제 업종 상승 흐름만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여타 업종들은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수 장비 업종이 2.86%의 조정폭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이 전기 전자 업종도 2.75%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대 업종 하락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비금속 광물, 철강 및 금속 그리고 제조, 정권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까지도 2%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부터 좀 보겠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3%나 하락을 하면서 115만 3천 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조정폭이 지수의 하락폭을 조금 더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도 4.5%나 하락해서 15만 8천 원 현재가 보입니다. 16만 원 선이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목표치로 정해드렸던 가격대가 16만 원 정도 선인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0.5%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47,250원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5% 하락해서 15만 7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쪽이 심의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SK텔레콤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네요. 500원 올라서 25만 7,500원. 오늘 업종 상승률 가운데 통신업종만이 유일하게 반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현대모비스나 또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맞물려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KTNG 같은 경우 1.4% 반등을 주면서 10만 7천 원 보이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도 34,850원 정도 수준으로 아주 미미합니다. 0.14%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비 그나마 좀 견조한 편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3% 하락을 보이면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88.06포인트를 보이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시장이 오늘 과도하게 밀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자체도 외국인들이 316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도 148억 원 순매도 보입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난 주말이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한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와 마찬가지로 696억 원 순매수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저가 매수에 좀 활발하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업종은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운송업종이 5.14%나 강한 업종 상승률을 보이면서 SH홀딩스 같은 경우가 뭐 저가에 있는 종목이지만 상한가에 급등했던 것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통신 장비 업종이 1.6% 상승을 보이고 정보기기도 1.3%대의 업종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제조나 일반 전기전자,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IT 부품, 디지털 콘텐츠 업종 같은 경우는 0.1%대에서 0.6% 정도 강보합 정도 업종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업종을 좀 강하게 보이고 있는 업종은 그래서와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4.3%나 업종 하락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정의 목재 업종이 3.9%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 출판 매체 복지 업종도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인 셀트리온이 0.1%대 현재 상승을 보이면서 71,900원 현재가 보이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는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0.5% 하락한 124,8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보합권 정도 9만 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도 모처럼 저점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68% 오른 22,1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좀 모바일 게임주 가운데 컴투스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컴투스가 바닥 박스권을 좀 다지면서 1.7%의 반등을 주면서 11만 1,9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반면에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그다지 큰 폭의 눈에 띄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없는 반면에 코스피와 달리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일부 반등 정도를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그 코스피 시장 대비 좀 견조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주 초반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너무 여러분들이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코스피 시장은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따라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의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 주셔도 큰 폭의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그 쌍방울 회사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그것이 굉장히 호재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쌍방울이 이제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완연하게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어차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다만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은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고 지금 쌍방울이 하고자 하는 소금 만들던 회사가요 갑자기 사업 방향 이상한 데로 또 틀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부분이라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는데요. 오늘 쌍방울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정이 들어왔어요. 시가에서 조정이 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한 어떤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 힌트를 잡아 나간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떤 부분으로 제가 만나본 어떤 팩트라는 즉 사실이란 부분과 결합을 해서 어떤 해석을 드리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만 보시면 된다. 다른 채널 돌려보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정치권 테마의 바람들이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뚜렷하게 내년 총선부터 시작해서 그 후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 이어지는 테마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일 먼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인맥 관련주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위주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물 멀티미디어 아침에 그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급등세가 한번 나왔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성 제고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장성도요. 물론 성장성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올 때는 대선 관련주에 대한 눈길도 꼭 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먼저 한번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7441번님 남겨주셨는데요. 김태현 멘토님, 바텍 매수가 24,500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상당한 오랫동안 기간을 참고 오셔서 수익률이 거의 50% 이상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바텍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5월달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려왔던 종목이고 2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도 거의 70% 이상 되는 바텍입니다. 물론 여기서 국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유럽과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까지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바텍은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주가 자체가 오늘 신고가 또다시 보여주었습니다. 4150원 신고가 보이면서 일전에 정권사들의 컨센서스 목표치 이미 4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일정 부분 차익 물량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전에 8월 달에 갭 상승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35,500원 그리고 34,000원의 익절가 분기점을 잡아드렸고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쫓아 살 필요는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지만 큰 폭의 조정을 주지 않고서 또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이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제 고점에서도 몰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절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매도할 수 있는 타점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다만 익절가 정도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37,500원 정도 넉넉하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시장의 흐름에 좀 출렁거릴 수 있지만 이미 수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밀린다고 해서 팔아버리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또 누적 수익률을 강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37,500원 정도까지 익절가를 잡아드릴 테니까 현재로서는 다소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신고가를 보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부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익절가 37,500원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좀 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시고 37,500원이 깨어지면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그래도 좀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7239님 SK증권 1,490원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SK증권. 자, 최근에 이제 계속 조정세가 들어왔다가 이제 추세를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에 궁금하실 필요가 없는 구간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어떤 증권주의 화랑과 더불어서 좀 올라왔다가요. 조정이 크게 들어왔죠. 근데 이제 추세를 이제 돌려 세우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매도하실 이유는 더더욱 없을 뿐더러 지금 증권주의 하락을 기대하는 구간은 이제 또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화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뚜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시청하신 분도 결국은 지금 예금을 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예금이 그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증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SK증권을 좀 들고 가셔야 될 시기가 아니냐. 그리고 증권주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을 좀 들고 가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권주의 하락은요. 곧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구간은 좀 보유 관점 그리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좀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 목표가는 1,600원대까지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1차 저항선에 좀 부딪힐 거고요. 2차 저항선대가 이제 2,000원 부분이에요. 가격적 저항대라고 불릴 수 있는 가격대인데, 자, 이것이 왜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그때 2,000원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수반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물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것이 2차 저항대의 단기 저항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1차 저항대인 부분하고 1,600원 부분이죠. 여기서의 저항대 그리고 2,000원대의 저항대를 생각해 보신다면 반반 분할로 어떤 매도 전략을 좀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분할로 매도했다가 분할로 매수를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습니다. 1,600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구간대는 1,4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1,400원 초반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또 매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즉 바이앤 밸런싱 예전에 바이앤 홀더가 맞다고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근데 바이앤 밸런싱 전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생 상품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 문자 하나 더 받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734번님 남겨주셨습니다. 김태환 멘토님, 에로티뷰큐 14,780원, 비중 50%, 손절하고 갈아타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자, 일단 그 에로티비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식 진공 펌프의 주력 매출을 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건식 진공 펌프 쪽에 매출의 비중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플라즈마 관련한 그 진공 펌프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대표이사의 어떤 그 신문지상의 인터뷰까지도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에로티비큐 현재가 기준 11,650원 기준에 현재 1,300억 원 정도대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그 성장성 때문에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외형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작년 같은 게 연결 실적 기준의 매출액이 885억 원을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올해는 조금 더 매출적인 부분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1,000억 원대를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외형이 꾸준하게 800억 원대 2년간 머물러 있다가 매출이 늘어난다는 부분 자체는 이미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갖추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매수하신 가격대
가격대가 이제 뭐 14,780원 50%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좀 고민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19,300원대까지 올랐다가 결국 시장의 조정 여파 속에 한번 수급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박스권만 거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 상승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그 반등을 주기 위해서라도 거래량 자체가 좀 점정이 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현재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11,000원대, 12,000원 전후한 시점의 가격대에서 계속적인 그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굳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50%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자체가 만약에 빠져버려서 거기서 손실이 또 확대가 되어지면 다른 종목군으로 기회 비용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리는 그 분기점 가격대는 11,0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000원 가격대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셨다가 단기적인 반등이 들어올 때 13,500원 정도까지 크게 무리가 있는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 13,500원 정도가 오면은 일정 부분 절반 정도를 분할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은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는 측면을 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는 조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지루하 답답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1,000원 정도의 가격대 꼭 좀 지켜보시고 이 가격대가 만약에 깨어지게 되면 10,000원 정도 초반선까지 다시 한번 밀렸다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이 점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당부를 많이 하셨네요. 네. 1580님, 안녕하십니까. FTN이 30% 3,100원 매수했습니다. 찬바람 불면 4,000원 갈까요? 예, 아무래도 마스크니까요. 찬바람 불면 조금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FTN의 나노 섬유에 대한 특화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마스크로만 보면요. 너무 허망합니다. 뭐 작은 마스크 팔아서 이 회사가 그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나노 섬유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3,100원대 매수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수익이 지금 나신 거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4,000원까지 보실 종목이 아니고 그 이상까지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대가 위에서 내려오는, 즉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오는 이 부분이 아니냐고 오해들 많이 하세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 그러면 이 선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접점이 다 와간다. 즉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다 와간다는 얘기죠. 그걸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조금 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는 것이고 앞으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실적에 대한 가시화, 그 다음에 N사, 즉 나이키사와의 어떤 앞으로의 관계,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이제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대될 수 있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30포인트 가까이 빠져도 이 종목은 약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중 내내 조금 이제 조금 많이 올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며칠간 보면 동부증권이 매수 상위로 올라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정 뭐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성코퍼레이션이요. 동성코퍼레이션. 네네. 네, 어머니 매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수가가 7,200원인데요. 7,200원. 까지 올란가? 어머니 비중은요? 20%요. 20%. 안 그러면 조금 더 사보태능이 낫겠나 싶어요. 어머니 이쪽 뭐 혹시 매수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회사가 좋다 해서, 예. 그냥 갈 것 같았어요. 좋다 해갖고, 예, 예. 그럼 일전에 그 8월 초에 조정 받기 전에 매수하셨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빠르게 일단 회복은 주었는데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아직은 없는 그런 모습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동성그룹의 그 비금융 순수 지주회사거든요. 동성코퍼레이션이. 근데 실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은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성화 그룹 자체가 그렇게 나쁜 그룹 자체는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일단 분기 실적을 잠시 좀 봐야 되겠는데,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올 2분기가 175억 원 영업이익 냈습니다. 전년 동기가 한 154억이니까 이익도 어머니 좀 증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럼 올해는 동성코퍼레이션의 실질적 연말 결산 실적을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적극적인 그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없습니다. 한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밀렸던 측면에서 밑에 좀 샀다가 조금 쉬어가는 건 분명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샀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만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치고 올릴 만한 매수세가 조금 쉬어가는 건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 어머니 근데 매수하신 가격 대비 지금 7,200원이 매수하셨는데 오늘 현재가가 6,590원이거든요, 어머니. 예. 근데 매수의 타이밍, 물타기의 타이밍 자체가 매수 가격보다 좀 낮으니까 좀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강연에 가더라도 많으신 분들이 조금 더 싸니까 좀 더 매수하자 이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물타기는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물타기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밀릴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기는 어려워요. 그죠, 어머니? 그래서 물론 이제 매수 가격이 때문에 낮기 때문에 좀 사놓고 좀 기다릴까 하는데 저는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어머니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대한 기회 비용을 좀 놓칠 수 있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실제 주가 자체가 7,100원대. 어머니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낮지만 7,100원대가 지금 바로 가면 또 맞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시장 영향에 따라서 조금 출렁거릴 수 있다 하더라도 7,000원 이하에서 조금 시간을 끌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대로 좀 이제 지분을 그때 갖고 계시고요. 추가로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종목 다른 건 안 가 있고 지금 요만 딱 가 있거든요. 이거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 영향에 따라 6,4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걸 좀 일단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어머니. 그 뭐 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6,400원 지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번 주.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되돌림을 줄 때 그때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물량 지분이 현재 20%니까요. 한 10% 정도는 더 실어 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어머니께서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어느 정도 잡으세요? 저도 한 7,500원 이 정도 가능합니다, 어머니.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어머니. 이 종목은 뭐 시장 영향 때문에 좀 밀린다고 해서 또 팔고 또 뭐 떨어진다고 계속 물타기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좀 사놓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부분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종합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전합니다. 1.6% 하락을 현재 시간 기준에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31.99포인트 하락한 1963.96포인트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투자 주체별 수급 동향 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여전합니다. 외국인들만 2,000원대 이상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크게 1,060억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더 매수를 강화시키는 모습인데요. 2,744억 원 현재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3%대 하락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115만 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차는 4%대에서 약간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3.93% 하락을 기록하면서 15만 9천 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여전히 약보합권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자체는 1.5% 하락한 15만 7천 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맞물려서 동반 하락하는데요. 2.3% 하락한 34,900원, 35,000원이 약간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에 돌면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현재 보합권 수준을 보이면서 28만 5,5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모레퍼시픽은 큰 폭의 조정은 아닙니다. 1.6% 하락한 36만 7천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차도 현대차와 맞물려서 동반 하락을 보이는데 조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1.9% 하락한 5만 1,400원 마감 예상됩니다. SK텔레콤은 약간 하락도 반전되었습니다. 0.3% 하락한 25만 6천원 약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대비 현재 2.20포인트 하락해서 687.98포인트를 보이면서 이 코스닥 시장 자체에는 조정폭은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는데요. 여전합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아직까지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678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330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126억 원 순매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일주수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락 반락되었습니다. 전일 대비 300원 하락한 71,500원 보이면서 약간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 마감되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1,000원 하락한 124,500원.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하락폭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CENM도 0.3% 약보합권 보이면서 89,700원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메이톡스는 1.8% 반락되어서 48만 3천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로엔도 3.05% 하락한 92,200원에 95,000원 정도 선이 지난주부터 좀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는 0.23% 오른 22,0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컴투스 여전히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800원 오른 11만 800원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정권주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좀 흐름 자체가 좋았는데요. 오늘 정권주들이 대다수 정권주들이 정시 불안에 따라서 동반 약세를 보이는데요. 대우증권이 3.5% 하락한 12,350원 보이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2.69% 하락한 47,100원 현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대규모의 유상증자에 따라서 급락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도 반전의 기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항공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상당히 급락하면서 항공주이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 정유 화학주들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대한항공이 1.5% 오른 32,75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시아나항공도 3.28% 강세를 보이면서 5,350원 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위에 한진칼과 AK홀딩스, 티웨이홀딩스와 같은 저가 항공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이요, 급락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만, 코스닥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종목 장세라고 좀 강조를 드리는 만큼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락세가 나온다 할지라도, 시장이 지금 밑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참고해 가시면서 슬슬,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팔당 아니라는 거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심지구든 매매가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뿐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뭐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뭐 지금 몇 종목인 SGA나 경봉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오늘 교통카드 스마트 시스템 네. 경봉이나 에이텍이 오늘 경봉은 가격 제한폭까지 에이텍은 20% 가까이 올랐다가 장 후반에 좀 밀려갖고 마감이 됐네요. 네. 16%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뚜렷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근데 이 시장이 참 웃기는 게요. 제가 그 전자결제 관련주로서 4종목을 말씀드렸는데, 한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이셀까지 말씀드렸는데, 하이셀이 그동안 안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오늘 조정 들어오는 날, 그러니까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지금 한국정보통신 딱 조정 들어오는 날 하이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 참 얄밉기는 잘합니다. 여기저기
갈아타면서, 그죠? 자, 이런 어떤 발빠른 매매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발빠른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영역이라면 결국은 중장기 투자가 여러분들에게는 해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더 해드리고,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신청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번,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파트론인데요. 예. 9,380원에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380원에 30%.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해야 할지,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삼성페이 관련주로서 마그네틱 방식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으로 그 전환되는 게 확대된다고 그래서 그렇죠. 좋은 종목 기술적인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예. 그 매수한 다음부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죽는 건 아닙니다, 아버님. 네. 그러니까 요걸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요,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였어요. 2012년도부터 13년도. 저도 이 종목의 보유자였는데, 이게 이만큼 오를 동안에 무슨 모멘텀으로 올랐느냐 하면, 바로 스마트폰 안테나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성장성과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가 최근에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서 급락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는 또다시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즉,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 성장에 대해서 한계치를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뚜렷한 것은 여기 저항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저항대에서 늘 언제나 여기서 강한 슈팅, 즉 V자형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걸 살짝 깨고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번에도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샀다고 해서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는 없는 종목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뜨려 놓을 때에 수반된 거래량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올라올 때도 역시 이 수반된 거래량들의 매물 소화를 거쳐야만 올라오겠죠. 그럼 이거는, 이 종목은 어차피 근거리 무선통신 그리고 산업, 즉 하드웨어, 즉 전자산업에 일조를 하는 회사라고 본다면 이거는 지금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0원 이하 매수하신 거면요, 절대 겁나야 할 종목은 아닙니다. 네. 매수를 잘 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 10,000원 이하 가격대는 언제든지 매수 마인드를 열어놓고 봐야 될 종목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14,000원대 이상에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중기적으로 좀 들고 가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14,000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네. 그러면, 전 목표가는 14,000원 정도로 잡으면 가능하겠습니까? 14,000원 이상도 올 종목이에요. 근데 14,000원에서 분명히 그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하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네. 네. 그럼 손절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손절은 잡으실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잡을 필요 없습니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그,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회사의 성장성이 죽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손절선을 잡아서 아버님이 몇 번 대응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번 장에서도 이 급락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손절하고, 추세 꺾을 때 다시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아마 못 잡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까지 빠져서 밑에서 손절해놓고 위에 잡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하기 힘든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아버님 이 종목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 들어오니까
매수를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많이 빠질 때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요. 매수를 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손절가를 정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내준다고 한들 네. 이거 아버님 제가 이 가격에 그럼 이 가격 깨고 위험합니다. 손절하십시오 하면 손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6,800원에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그만큼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명백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데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홀딩하고 계속 가져가면은 좀 이익이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14,000원까지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네, LG 생명과학이고요. LG 생명과학. 네. 네. 매수가 15%,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 매수가 7만원이요. 7만 원에 비중은요? 15%요. 15%요. 제가 수익이 났었는데요. 네. 못 팔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이 제약 바이오주들을 저 강연에 주말에 가보면요.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랠리를 보일 때 대부분들이 덜 먹고 더 먹고 차이지 다 수익이 났었어요. 그런데 추세가 하락하는 기조 속에서 정권사들은 계속적으로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네들은 팔고, 이러한 그 추세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좀 이제 사서 수익을 더 보자는 측면으로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시 어머니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일단 LG 생명과 7만 원대 사셨으니까 그래도 뭐 강연에 오신 분들은 8, 9만 원대 사신 분도 아직 계시더라고요. 현재 LG 생명과학이 어머니, 예. 하반기의 실적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매년 조금씩 영업이익은 증가가 되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이 LG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뭐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이나 과연 그 회사들이 나빠서 올라왔을까요? 바이오주와 달리 제약주들은 우리 광동제약이나 일양약품이나 우리가 충분히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제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약주들이 실적이 나쁜 것 대비 너무 현재 고평가되게 랠리를 보여주었다는 측면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당뇨병 신약에 대한 수출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지만 주가가 이미 91,100원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보이는 그런 구간에서 반등을 살짝 주고 또다시 밀렸던 그런 측면이라서 제가 누차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제약 바이오주만이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약 바이오주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우리 예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예전처럼 그 기대 수익률을 강하게 얻어가기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다른 종목들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어머니께서 오늘 주가가 반등을 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7만 원 정도 오면 파실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7만 원까지 올라오기까지가 과연 어머니처럼 생각하시는 분 너무나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7만 원까지, 7만 원까지 올라올까요? 제가 만약 7만 원까지 간다라면 주가 자체가 여기서 어머니 더 높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번에 반등 자체가 적절하게 매물대 어느 정도 어머니처럼 7만 원까지 오면 팔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신데 제가 보니까 목표가를 좀 낮추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즉 6만 한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 정도까지 가격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고점을 찍고 또 눌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머니께서 지금 굳이 여기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 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은 괜찮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자기들도 못 팔았던 뭐 기관 투자 있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더 높게 설정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제약 바이오주가 만약에 7만 7천 원 이상 올라간다면 또다시 제약 바이오주만 시장에서 날아가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은 목표가를 6만 6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 설정을 하시고 그 정도 가격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가격의 분기점이 지지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시겠죠? 네.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코스닥이에요. 예, 예, 팜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팜스토리. 예, 매수가는요? 1,910원에 매수했고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50%예요. 50%. 자, 어머니 저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죠? 예? 저하고 심각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어머니? 이래야만 어머니 진짜 다음부터는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대답을. 돼지 사료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돼지 사료. 예, 예. 이게 뭐하고 엮여서 최근에 이만큼 올라왔습니까? 이지바이오. 이지바이오가 아니고 이게 곡물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온 거예요. 어머니. 아, 그래요? 곡물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왔는데 팜스토리가 이 곡물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예. 어머니. 그러면 이 팜스토리하고 최근에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비슷하죠, 어머니? 차트가. 그죠? 요 남해화학도 비료 관련주고 팜스토리도 이 곡물 관련주입니다. 자, 올해 뭐가 심했어요? 가뭄이 심했죠, 어머니? 예. 그럼 당연히 곡물 관련주가 어떤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2,200원대, 팜스토리 1,200원대, 그리고 남해학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9,000원대. 많은 부분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7월 달부터 장마가 곧 시작되니까 7, 8월째, 8월 초부터는, 전까지는 무조건 이 곡물 관련주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장마가 시작되면 가뭄은 끝납니다. 그죠? 네. 그 정확하게 언제부터 빠지시겠는가 하면 7월 말 근처에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여 이렇게 잡아 들어가셨다는 것은 1900원대 여 잡아 들어가셨다는 건 가뭄이 끝나는 걸 알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네. 그 어머니 지금 이래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때 왜 들어갈지가 될 겁니다, 아마. 여기 TV를 안 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또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되는 가 가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돼요, 이제. 또 가뭄,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길 바라야 되고, 엘니뇨, 라니뇨가 엘니뇨, 이런 애들이 스페인 목동 애들 이름이죠, 그죠? 이런 애들이 막 와갖고, 이상기후를 보여갖고, 곡물이 안 자라고 이런 거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어떤 가뭄이 시작되고 하면 반드시 크게 오르기는 하나, 뾰족산을 보이면서 꺼지는 이유는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TV를 정말 예의 깊게, 예의 주시하면서 보시거나, 네. 그죠? 안 그러면 이런 테마주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어머니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어머니 입장이다. 저는 들어가지도 않았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감행을 합니다. 이건 올라올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가뭄은 올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겨울 가뭄이 돼도 겨울은 어차피 곡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이 거래량을 튀우고 나서 죽이고 난 다음 앞으로 이걸 올리는 데까지는 뭐가 뚜렷한 정책적 모멘텀이 첫 번째 있어야 되거나, 그럼 두 번째, 글쎄요, 정책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지금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건 어찌되었건 총선이나 대선이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에서 실컷 수익 내고, 교체 매매를 해서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가도 늦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서 더 크게 올라와봤자 여기가 한계치란 얘기예요. 1,500원 부근.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한계치입니다. 추세를 돌려 세우는. 그러니까 저라면 교체 종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손절을 하고요, 지금요? 예. 예. 그럼 어느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나요?
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봤자 1,500원이라면 1,500원 이상에서 손절하시는 건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1,500원 선에서 손절을 하라고요? 예, 1,500원 이상에서. 예. 지금 여기가요. 예. 자,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어머니. 얘들이 계단식으로 올려요. 그죠? 네. 계단식으로 올렸어요. 저번에도 계단식으로 올려놓고 뼈짝선 그리고 확 떨어졌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어머니 누가 봐도 이 근처가 저항대예요. 2,200원이. 보이죠? 그죠? 여기서 물려내려고 여기서 물려내려. 자,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여기 지지대가 있는 곳까지 밀려내려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요. 많이 빠지면 1,200원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차적 그 저항선도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1,500원대인데 그럼 또 밀려내려면 여기서 박스권 형성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500원하고 1,200원 사이에서. 그죠? 네. 시간만 보내고 사람 완전히 골병 들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손절 딱 하고 나면 어머니 예를 들면 여기서 파파팍 튀어올 때 손절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들어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소용없는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꼭 좀 TV를 보시거나 안 그러면 이거를 선이라도 좀 꺼보세요. 그러면 여기선 절대 안 들어가. 지금 이래 보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때 왜 들어갔을까 하는 느낌이 확 오시죠? 네네. 보면 느낌이 와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어머니 1,900원 들어갈 때는 여기서 다시 올라올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라고요? 네, 저는 손절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얼마든지 좋은 종목인데 굳이 왜 여기서 묶여 있어야 되는 얘기죠. 성장성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들어서요. 다음부터는 네, TV 꼭 좀 참고하세요, 어머니.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강연이 있으십니까? 강연이 없습니다. 예, 저는 강연에는 없고요.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목요일 날 24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까지 장장 9시간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예. 확신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명확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오프라인에서 강연에서 어떤 충분한 그걸 가지지 못하신 분들,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라도 제 목소리를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중보 김태환 선생님도 이번 주 공개 방송이 저도 이번 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한 주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인터넷 공개 방송이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예병군 멘토님 다음 날, 다시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 제가 오늘 경봉을 보면서요. 네.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가족분들에게. 자,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그러니까 절대 차익 실현하거나,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하시 마시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종목들은 늘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괴롭혔다가, 메롱이라고 하죠. 메롱, 이렇게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게 제대로 올라오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억울한 상황들만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좋은 종목, 성장성 있는 종목은요. 절대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 저희는 이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